예, 반갑습니다.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대해 가지고 대구 정수기가 안전한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오늘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는 온문댐, 가창댐, 공삼댐 그리고 낙동강물을 원수로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운문댐이나 그 가창댐, 공산댐 이런 데서 물을 공급받는 부분에서 정수 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관여 안 해도 워낙 댐 수질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 방식을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내 3분의 2 이상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낙동강물입니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수성구하고 시지, 경산 이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부족하다면은요, 문댐 저수율이 적어서 물이 부족하다면은 그때는 아마 낙동강 물도 유입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가 와주고 한다면은 경산 시지 일부 그리고 이제 수성구 일부도 제가 왜 느끼냐면은 여름에 굉장히 물이 차가운 물, 이건 댐물이거든요. 여름에 물이 미지근하게 샤워하기 딱 좋다. 수돗물을. 이거는 흐르는 강물, 낙동강물이라고 보시면 거의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제가 대구시 정수 방식이 안전한가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대구시에서 페놀, 다이옥신 사고가 있었죠. 그거는 원수를 낙동강물에서 땡겨 쓰다 보니까 구미 일대 어느 지역에서 낙동강으로 이제 페놀, 다이옥신이 유입되면서 그게 가정으로 들어온 건 뭡니까? 수도 사업소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정수를 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페놀, 다이옥신이 들어와도 못 느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의 정수기냐면요. 그게 바로 역삼투압 원리의 정수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그 물맛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페놀 다이옥신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강조드리는 거는 필터 속에서의 기공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페놀 다이옥신은 휘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제대로 못 걸러져서 가정집으로 유입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거는 입자잖아요. 입자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촘촘한 채, 미세한 기공으로 그 입자를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휘발성은 우리가 활성탄으로 흡착 개념이지만 정말로 정수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공입니다. 기공. 정수기의 70%, 80% 이상을 차지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기공입니다. 중금속은 뭐로 잡아줍니까? 활성탄 안 합니다. 일부 블록이면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세한 기공으로 완벽하게 밀입자인 중금속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좀 지혜롭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의 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경산이나 물 좋은 운문댐 물이 들어오고 가창댐 물이 들어오고 공산댐 물이 들어온다면은 굳이 그 미세한 기공을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 자체가 노후되고 아파트 노후되고 집에 우리 집 환경 자체가 녹물이 많이 나올 때는 그럴 때는 미세한 기공의 채를 그 지역에서도 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대구는 낙동강 물이 들어오는 물에서는요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경산 쪽에서 댐물이 들어오는 물과 낙동강 물이 들어오는 물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댐물이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이옥신, 페놀, 화학 물질들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공이 큰 중공 사막 방식의 필터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다이옥신, 페놀이 유입되고 어떤 화학 물질이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에 낙동강 물이라면은 완벽한 정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구는 정말로 낙동강 물은요 정수기 그냥
직수 정수기, 중공 사막 정수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수기를 하면서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파트 외부 도장을 통해 가지고 밧줄을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현실인데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 입주민이 저한테 물을 한 잔 권하더라고요. 그래 물을 제가 시원하게 이제 주시니까 물을 받아 먹었는데, 한 모금 딱 먹는 순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상인동 적적 지역이면은 대구시로 볼 때는 낙동강 물이거든요, 원수가. 거기에다가 이 아파트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수기 물이 어느 회사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그거까지만 설명해 드린다면은 직수형의 준공 사막 방식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보니까 비린 맛 나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죄송합니다라고, 그래 제가 이 정수기 전문가인데 이 물을 먹지는 못하겠다. 여기는 낙동강 물이 유입되면은, 그리고 또 옥상물 뗀 것이 이미 또 제2의 부패가 일어나서 내려온다면은 여기는 직수 방식 정수기를 쓰시면 안 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대기업 거를 쓰고 있는데 기업을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필터의 어떤 기공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자고 한다면은 뭐 백물이 불여는 일견이겠죠. 그러면 기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앞에 지금 제가 중공 사망, 그리고 역삼투압, 그리고 세라믹, 이 세 가지의 기공으로 되는 필터. 그게 활성탄은 이제 수돗물에 염소 성분을 흡착한다는 개념이고요. 그 앞에 뭐 세라믹 필터는 좀 더 큰 덩어리를 잡아준다는 기공이 채긴 하지만 중요의 핵심의 필터를 현실에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공 자체가 얼마나 큰지,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소비자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현명하다 싶어서 제가 요 필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세라믹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원수가 좀 좋은 물이 직수로 들어오니까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삼투압 방식, 그리고 중공사막 필터도 이미 사용했는 중공사막 필터가 이겁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은 실가닥에 땡김이 막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이 실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 중간에 비어 있다 해가지고 준공 사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준공 사막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준공 사막을 사용해서 정수기를 관리해 보니까 중금속 많이 나오는 집에는 그 스케일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준공 사막 필터는. 안타깝게도 이거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뢰하는 필터는 세라믹을 많이 강조하는데, 세라믹은 분명합니다. 스케일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불편함은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공의 물량을 지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량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이게 준공 사막 필터입니다. 제가 필터의 메이커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새겁니다. 새거. 제가 완제품에서 뽑아낸 걸 새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끼워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 물량을 한번 보세요. 물 나오죠? 잘 나오죠? 네, 이게 준공 사막 필터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수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필터, 물 팔팔 나오고 편리하죠. 편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소비자를 이해시킵니다. 물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수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죠. 불편함이 진짜 잠갔거든요. 자, 금방 물이 끊기죠. 자, 이게 준공 사막입니다. 두 번째, 제가 쓰고 있는 세라믹 필터를 한번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라믹 필터입니다. 한번 틀어 볼게요. 물량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차진환이 많이 줄어버리죠. 물량이 분명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수압이 좋아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수압이 약한 집에는 이 양도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똑같은 실험에서 사용하면서 표면을 제가 사포로 닦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죠, 바로 요거. 요 세라믹 볼. 요거는 깨진 거를 제가 본드 붙여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돌입니다. 돌 표면에 이물질이 달라붙으면은 이 필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물기를 줄면서 필터가 막힙니다. 안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제가 잘 보세요. 금방 잠가 버릴게요. 딱 잠그는 순간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죠.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기공이 촘촘하니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부하가. 그렇게 물이 빨리 안 끊어지죠. 뭐예요? 기공이 촘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촘촘한 기공의 필터를 쓰시겠습니까? 큰 기공의 필터를 쓰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페인트 같은 그런 물질들은 활성탄이 흡착을 해서 잡아주겠어요? 아닙니다. 미세한 기공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패널도 어떻습니까? 미세한 기공으로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휘발성 있는 거는 이미 강물에 버려져도 휘발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입자로 되는 게 우리 집으로 유입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입자란 이야기죠, 입자. 그럼 입자는 뭐예요? 미세한 기공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아직도 안 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많은 부하를 건다는 거는 그만큼 필터가 촘촘하다는 이야기예요. 기공이 미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수기에 70%, 80% 아니 90% 차지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기공이 없는 정수기를 그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푹 끓으면서 아직까지도 압이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믿음이 가는 제가 그또 세라믹 정수기도 상수원이 좀 믿음이 가는데 놔야 됩니다. 낙동강처럼 수질이 좋지 않고 불안한 데는요, 이게 바로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역삼투압이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금방 물도 빨리 안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금방 나오는 거는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입니다. 지금 틀었는데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세라믹보다 더 촘촘하다는 이야기예요. 좀 기다려보죠. 얼마 만에 물이 나올란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만큼 필터가 촘촘. 이제 나오네요. 자, 물량도 어떻습니까? 몇 대 몇이라고 보입니까? 자, 요거는 요 라인에서 나오는 거는 먹는 물, 요 라인에서 나오는 거는 버려지는 물, 이겁니다. 그럼 역삼투압은 촘촘하니까 필터가 막히지 않습니다. 왜 안 막히냐면 오염 물질을 이 폐수로 버리는, 하수구로 버리는 라인과 오염물을 이 물과 함께 버립니다. 그리 버리는 물이 더 많죠. 자, 먹는 물이 4면은 버리는 게 6입니다. 그렇지만요, 수돗물 원수가 악수질인 낙동강이라든지 우리 집에 옥상 물 땡겨서 물이 부패가 내려오고 또 지하수일 경우는 지하수에 알 수 없는 강물질, 석회질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원리가 이 역삼투압의 원리라는 거예요. 보셨죠? 물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기공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실험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뭐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학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삼투압 방식에는 미네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는요, 미네랄 일정량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순수한 H2O는 전기를 넣으면 전기 안 흐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기 흐릅니다. 미량의 미네랄을 통과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미네랄을, 물속에서의 미네랄을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죠?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을 다 공급받으니까 저는 낙동강 물 이 원수로 들어온다면 저는 세라믹을 쓰지 않고 저는 역삼투압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 내가 수돗물 원수가 대충 제가 표현을 해드린다면요, 동구, 수성구, 일부, 시지, 경산 이 주로 이제 댐물, 동구도 이제 동산 댐물 들어올 확률이 있고요. 또 수성구는 가창댐과 운문댐과 그래서 물이 또 부족하면은 낙동강물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봐서 중구, 달서구, 북구, 서구 이쪽의 대부분은 낙동강물 원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1순위는 이 역삼투압 원리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2순위가 세라믹 방식의 필터고요. 이런 중공 사막의 방식의 필터를 쓰셔서는 안 됩니다. 왜? 기공이 너무 커서 체계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금 물속에, 수돗물 속에 가장 큰 입자가 뭐예요? 가장 큰 입자가 중금속입니다.
물론 우리 홀스타 속에 활성탄의 본진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입자는 중금속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잡아서 그죠? 정수기 안에 닦아 보면은 중금속 석길이 끼 있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 어떻게 이거를 그래 쓰라고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산에 운문댐 물 들어오는데도 이거 달고 어? 서구나 북구나 이쪽에 낙동강 물 들어오는데도 이거 달고 이게 무슨 전문 회사예요? 온수 수질에 따라 그 집의 환경에 따라 정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문가의 소견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구 분들은 안타까운 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대구 지역인 제가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울이고 경기도고 뭐 경남이고 부산이고 어디고 이렇게 다니면은 저는 출장비 10만 원 다 받습니다. 10만 원. 그 사람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10만 원까지 줘가면서 저한테 정수기를 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필터는 NSF 인정받았는 거 선별해 쓰고요. 대구는 제가 잘 알잖아요. 대구에 제가 26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수기를 26년을 해왔는데 예? 어떤 정수기를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상 요 부분에서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